여러분들의 경제 상식을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경제 상식 사전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하다 보면, 그리고 뉴스를 보다 보면 경제 지식이 내가 조금 부족하거나 할 때 무슨 내용을 봤을 때 어렴풋이는 알지만 정확하게 몰라서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그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자꾸 지식이 부족해지게 되고 점점 쌓이다 보니까 내용들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하나하나 조금씩 기초 지식부터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10분만 투자하시면은 확실하게 이해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도움되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 해주신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 상식을 조금 채워드릴 내용을 조금 구성을 해봤는데, 오늘은 암호화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암호화폐와 가상화폐 하면은 이제 요즘에 관심이 뜨거운 것 같아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다 해서 뭐 가상화폐주가 급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페이팔 CEO에서 페이팔 CEO가 디지털 화폐가 미래 주류로 통용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페이팔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계속 가상화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것이냐 매기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뜨거웠는데, 가상화폐 거래 소득을 연 250만 원이 넘으면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까지 내리다 보니까 도대체 이 가상화폐가 뭘까? 비트코인 아니야? 그 비트코인인 것 같기도 하고 이더리움 같기도 하고 이오스, 리플 뭐 들어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거 제가 뭔지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그리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호화폐라고 하죠. 사실은 가상화폐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가상화폐 또는 비트코인이 그냥 가상화폐라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암호로 저장이 되는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물이라고 한다면은 지폐, 현찰 이렇게 보게 되고, 거래를 했을 때 은행의 중앙 서버에 이렇게 다 저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누가 가지고 있는지, 어떤 누구가 소유했는지, 어떤 경로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암호화 시켜놨기 때문에 보안상으로는 굉장히 강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컴퓨터라든지 뭐 어떤 중앙 서버 대신에 어떤 서버 같은 곳에다가 정보 형태로 남겨가지고 실물이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가 되는 전자화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지털 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디지털 자산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을 결국 가상화폐에서 암호화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 나오게 됐는데, 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게 뭔지 정확하게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를 쓰고 있습니다. 뭐 원화라든지 또는 각국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뭐 위안화도 있을 거고 엔화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기축통화로 달러도 있잖아요. 그 달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어디 경로로 움직이고 있는지, 누가 가지고 있는지 중앙 서버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중앙 서버가 만약에 먹통이 되거나 해킹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가 된다면 또 중앙 서버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자가 누군가가 있다. 그래서 그 관리자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화폐 가치를 내릴 수 있기도 하고 올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관리자가 없게끔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로 도입이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화폐는 각국에서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게 되는데, 암호화폐는 처음 고안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감기라고 합니다.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뭐 시기라고 하는데, 그 시기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한정된 화폐만 발행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뭐 양, 딱 수량만 거래를 시킬 거기 때문에 뭐 앞으로 가치가 아주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규칙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에서도 비트코인을 만든다,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만든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저기서 가상화폐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누구든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 수는 있으나, 그것을 이제 우리가 유통을 시켜서 화폐로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뜨거워요. 그래서 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화폐의 의미로 암호화폐라고 불리고요. 거래 내역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돈 세탁이라든지 뭐 불법 탈세 그런 쪽으로 이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앙은행, 어떤 중앙은행에서도 비트코인을 우리나라 화폐 대신해서 쓸 수 있도록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국가는 없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2009년 1월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필명의 프로그래머가 만들었는데요. 이 비트코인을 대표적으로 해서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아실 수도 있는 이더리움, 뭐 리플, 대쉬 또는 뭐 이오스 등등등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가 수천 개가 넘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암호화폐가 존재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이거를 실용적으로 가능한 건가? 그리고 블록체인의 기술이 정말로 상용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블록체인의 기술에서 부산물로 나오게 되는 게 암호화폐인데, 이 암호화폐로 우리가 정말로 거래가 가능할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게 보시게 되면은 포브스 회장입니다. 포브스 경제시죠. 경제 매체로 보시면 되는데, 스티브 포브스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거 디지털 금이 되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디지털 금의 역할은 못할 것이다 라는 견해를 밝히죠. 그리고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지금 시기는 양적 완화로 통해서 모든 자산 가치가 다 올라가면서 또 투자할 데가 없나 기웃거리다 보니 비트코인이라는 곳에, 가상화폐라는 곳에 눈이 돌아가더라. 그래서 투기적 성향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을 뿐이지, 에이, 디지털 금 은 말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제 윙클보스 형제입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민이라고 하는 어떤 거래소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로 치면 빗썸이라든지 업비트 정도로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곳에서 윙클보스 형제가 있는데요. 공동 창업자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다면 이게 5억인가요? 비트코인 가격이 5억에 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현재 2천만 원 넘어가네 만에 하는데 5억에 달할 것이고, 시총이 9조 달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9천조가 넘는 거의 1경에 가까운 이제 돈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은 실적이 가장 좋은 자산이 될 거니까 거래 많이 하세요 라는 느낌인데, 일단 경제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회장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좋다고 하는 걸 보니까 거래소의 매출을 올리게 만들기 위한 어떤 수단인가 라는 생각을, 좀 그런 의심을 한번 해보게 만들긴 하는데요. 어찌됐든 뭐 지금 이렇게 의견이 탁 나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뭐 가상화폐라든지 암호화폐 이런 것들을 인정하냐 안 하냐, 뭐 가치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게 뭔지,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화폐 이용자가 많아야 돼요. 화폐는 이용자가 많아야 화폐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추첨을 통해서 딱 한 분께 50만 원의 어떤 해당되는 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와 좋아 라고 했는데, 뭐 혹시나 50만 원을 딱 그 현금으로 드린다면은, 와 이걸로 내가 뭘 할 수 있겠다 저걸 할 수 있겠다 하는데, 저희 동네 앞에 있는 분식점 50만 원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사실 아이씨 내가 그 분식 먹으러 제 집 앞에까지 가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뭐 근데 우리 동네에서 쓸 수도 있는 화폐인 거잖아요. 그 분식점 먹기 위해서 줄 서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바로 먹을 때 편하게 쓰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품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일종의 가상화폐처럼 화폐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죠. 식사 상품권이라든지 뭐 구두 상품권, 여러 가지 상품권들이 있는데, 그 해당되는 곳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화폐라고 하는 것도요, 어디 가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다 결제가 되는 것이 좋은 화폐인데, 지금은 비트코인을 받는 곳보다는 안 받는 곳이 훨씬 더 많다라는 점. 그 말은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를 우리가 화폐로서 지금은 이용하기에는 좀 섣부르다, 이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화폐의 가치가 들쭉날쭉한다면 거래할 때 혼란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 화폐라는 것도 우리가 원화로 거래를 한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돈을 주고 그냥 산다라는 개념으로 보시게 되는데, 물물 교환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먹기 위해서 5,000원을 줘야지 커피를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은 5,000원을 가져가게 되는 약간 물물 교환의 형식인데, 내가 5,000원의 가치가 이 커피의 가치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커피는 그대로인데, 양도 그대로고 원두도 그대로인데, 야 이제는 그 5,000원짜리 아무 데서도 써주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는 5만원 정도는 줘야 되겠어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죠? 누군가가 화폐가 에이 그거 이제 쓰레기야 안 받아, 5,000원 그거는 안 되지, 5만원 줘야지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물가가 올랐다라는 거죠. 또는 이 화폐 가치가 너무 귀해지다 보니까 뭐
화폐 가치가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5,000원짜리다 생각하고 이렇게 내려고 했더니 아이고 요즘에 이거 지금 시세가 5천만 원이에요. 이거 5,000원이 아니라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사시기에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0.0005원만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폐 가치가 살 때, 팔 때 시기 각각 계속 바뀌게 된다면은 우리가 거래를 할 때 혼란을 주기 때문에 전국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교역으로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잖아요. 아침에 커피 한 잔 살 때 비트코인을 사려고 했더니 비트코인 시세를 봤더니 야 이걸로 화폐 거래하게 되면 커피 가격이 7,000원이었다가 만원이었다가 2,000원이었다가 500원이었다가 300원이었다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으로 거래한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이 화폐 가치가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쌀 때가 있고 비쌀 때가 너무 격차가 크기도 하고 그 시기가 너무 짧다 보니 아직은 화폐로 이용하기엔 좀 이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가 화폐로 인정받기에는 이른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먼 미래에 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견해고요. 그리고 이 다양한 곳에서 암호화폐를 유통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왜 4번에다가 이렇게 끼워놨냐면요. 사기가 많아요. 다단계라든지 또는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사기가 많은 게 우리 여기 어떤 커뮤니티에서 예를 든다면은 뭐 문현진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 끝잘 타서 뭐 진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 진 커뮤니티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했는데 이게 앞으로 가치가 어마어마해집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공짜로 뭐 50개를 드릴게요. 대신에 그 이후로는 필요하신 만큼 1원당 1개씩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암호화폐가 실제로 막 대단한 가치를 가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각 곳곳에서 지금 약간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나 주변에 그런데 이렇게 현혹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말려주세요. 지금 다 다단계 같은 거라든지 사기, 뭔가 거짓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조심하시라고 제가 암호화폐를 유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저는 가상화폐가 이제 상용화가 되고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다면은 비트코인이라든지 우리가 알만한 화폐, 그러니까 우리도 국가 화폐를 아프리카 화폐를 지금 한국에서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쓸 수 있는 돈은 뭐 달러 정도 그리고 원화 정도이고 뭐 위안화나 엔화는 옆 나라이기 때문에 쓰긴 하는데 저기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폐를 우리한테 준다 하면은 에이 이게 뭐야 한단 말이에요. 뭐 하물며 동남아 지폐를 주더라도 페소를 준다고 하더라도 에이 이게 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암호화폐를 너무 여기저기서 중구난방으로 생기고 있는데 이런 점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알만한 디지털 화폐가 그러면 상용화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요, 그것조차도 솔직히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처럼 디지털 위안화를 이제 만들려고 하죠. 그럼 중국 디지털 위안화는 어디서 했느냐? 국가와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각국 중앙은행이 주관을 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달러 대용으로,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원화 대용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는 사실 가치면으로 봤을 때 너무 고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투기적인 성향으로 몰리는 것에 저도 한 표를 던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저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요. 비트코인을 사본 적도 없고 팔아본 적도 없지만 뭐 그렇게 돼서 또 뭐 엄청나게 잘 알고 있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화폐라는 가치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가치 내에서 비트코인 지금은 너무 고평가이지 않을까. 그리고 국가에서 발행하는 화폐들이 발행이 되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은 결국 화폐로 인정을 못 받게 될 텐데, 그러면은 가치가 그대로 온전하게 남아있을 수는 있을까? 혹시나 아무도 필요 없다고 느끼게 되어서 가격이 폭락하거나 하락하거나 아주 오랜 기간 저평가로 쭉 내려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자분들 조금 불쾌하게만 듣지 마시고 이런 관점도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걸 투자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발행했네 또는 가상화폐를 발행했네, 암호화폐 발행했네 라는 이슈로 주가를 급등시키는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은 얘들 지금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상화폐, 암호화폐라는 것은 저는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냐면요, 역시 돈은
현금이 최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돈은 현금이 최고다. 저도 이제 항상 현금이 좋기 때문에 현금을 항상 이렇게 좀 뽑아놓고 항상 보면서 지금 눈앞에도 이렇게 현금 다발 뭐 더 있긴 하지만은 현금 다발을 이렇게 놔두고 돈을 보면서 항상 일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뭔가 마음의 위안을 삼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일하는 보람이 있지. 그래 돈이 이게 현금으로 있으니까 어때요? 뭔가 주식을 할 때도 사이버머니가 아니야. 이건 다 돈이야. 내 눈앞에 있는 이 지폐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현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돈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고, 가상화폐가 상용화되기까지 너무 멀었기 때문에 너무 빠지시지 마시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까지는 좋으나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 하신다면 안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맞춰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경제상식 오늘도 채워드렸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